전설에 따르면 파프니르라는 이름의 난쟁이는 힘과 용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 덕분에 왕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많은 불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금과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파프니르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자유자재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죠. 노르웨이 장난의 신 로키에게 속은 파프니르는 탐욕과 아버지의 보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과 보물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보물을 훔쳐서 찾기 힘든 사막 한가운데로 혼자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프니르는 거대한 용으로 변했어요. 그의 새로운 모습은 강력하고 무서운 거대한 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법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용은 날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집 주변에 독을 뿌렸고 누군가 그의 금을 훔치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파프니르는 곧 시구르드라는 이름의 젊은 영웅에게 패배했어요. 파프니르의 전설은 가족이 탐욕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용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법의 힘을 보여주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용이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TV를 켜거나 서점을 둘러보면 어딘가에서도 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용처럼 생긴 다양한 생물들이 아시아에서 북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이야기에 묘사되어 왔어요. 대부분은 파충류의 몸, 날개, 그리고 발톱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특징은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을 뜻하는 드래곤은 거대한 뱀을 뜻하는 라틴어 드라코넴에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예를 들어 한 아시아 역사가는 기원전 4세기에 화석을 발견했고 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화석화된 스테고사우루스를 보면 왜 이런 착각이 들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길이가 9m, 키가 4m였고 장갑판과 스파이크로 덮여 있었어요. 나일 악어도 용으로 착각됐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다 자란 나일 악어는 5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심지어 몸을 땅에서 떼고 걸을 수 있고 몇몇은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아나는 호주에 사는 용처럼 생긴 도마뱀입니다. 덩치가 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독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고아나가 호주 버전의 용의 원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래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동물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크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고래가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래를 거의 본 적이 없었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고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쉽게 용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용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원천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이었을 거예요. 용에 대한 본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큰 포식자들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 용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숭이도 뱀과 큰 고양이에 대한 선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과 신화를 결합하면 각 지역에 맞도록 적응한 용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진 파충류 동물은 인류 문명의 기원 그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당시 인간들은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믿었어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의 신은 바빌론의 수호자 마르두쿠였습니다. 그 당시의 미술작품을 보면 마르두쿠는 뱀처럼 생긴 용을 옆에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기분에 따라 착할 수도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용이 되기 위한 면접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은 불을 내뿜을 수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용이 목을 손상시키지 않고 불을 내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몇 가지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폭탄 먼지벌레를 연구했습니다. 이 별난곤충은 배 안에 실제로 뜨거운 물질을 담을 수 있어요. 일단 무언가가 이 벌레를 방해하면 불타는 듯 뜨거운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로 불을 쏜 것은 아니지만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용이 같은 효과를 내려면 목에 비슷한 분비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출처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파푸니르의 이야기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도 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용이 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들은 심지어 용이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부화에서 시작돼요. 용은 알 껍질을 안에서부터 먹어 치우면서 알을 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용 전문가들이 윈링 단계라고 부르는 갓 부화한 용이 됩니다. 아직 작고 약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꽤 잘 돌볼 수 있어요. 용의 나머지 일생은 매우 평범해요. 다 자란 용이 있고 늙은 용이 있죠. 용의 일생은 황혼기에 이르면 끝납니다. 어떤 자료들은 용이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용의 삶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도 해요. 단지 다른 유형의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거죠. 용은 많은 다른 것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것은 용의 기원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이 행운, 힘, 그리고 부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영국에서는 강력한 전사가 되려면 먼저 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국기에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웨일즈의 국기는 녹색과 흰색 바탕에 커다란 붉은 용이 있어요. 서양 이야기 속의 용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종종 사악하고 복수심이 많은 것으로 그려집니다. 용과 관련된 또 다른 신화는 금과 보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탐욕스러운 기질은 용이 보물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 임무를 맡은 용은 호빗과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용의 마법 능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용은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진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용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용은 지혜로 유명해졌어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많은 용들은 날거나 형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몇몇 실제 동물들은 용과 닮았기 때문에 드래곤이 들어간 이름을 얻었습니다. 5,000개 이상의 아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드래곤플라이, 잠자리처럼 말이죠. 중세 유럽인들이 잠자리를 사악한 곤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잠자리는 사람들의 눈과 입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곤 했죠. 하지만 신화 속의 용과 가장 닮은 생물은 플라잉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파충류 날도마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숲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날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의 일부가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나무 사이의 공간을 통해 점프할 수 있도록 여분의 피부를 지탱해줍니다. 또한 그런 날개는 밝은 색이고 갈색 몸과 대조를 이룹니다.